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매일 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취업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게 벌써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 주시고 궁금한 점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댓글에 PT 면접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내일 이제 민간 경력자 5급, 공무원 5급 컨설팅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저 역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사기업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이 PT 면접이 자주 활용되고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가 어디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오늘 진행하는 강의 파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메일로 보내드리는 아주 소소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홀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이 조금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강의할 때 쓰는 장표 몇 장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갑자기 여기 지금 뭐야 PT 장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PT 면접 주요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은 귀보다는 눈으로 지금 이 장표를 보고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표 보지 마시고, 제가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벌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이미 PT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된다. 말을 세련되게 해야 된다.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PT 면접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PT 면접 못 보면 난 떨어진다. PT 면접이 무섭다. PT 면접 보는 회사가 싫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 불필요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저와 함께 왜 PT 면접이 이러한지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PT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PT 면접의 주요 평가 요소는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입사하게 된다면 평생 근무하더라도 누군가한테 발표 한번 못하고 죽을 그런 직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발표 실력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면접을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T 면접을 대체 왜 보는 거냐?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여기 나와 있는 평가 요소가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인성 면접이나 직무 면접은 우리 지원자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나요? 어떠한 역량을 쌓았나요? 왜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의 어떤 과거 경험이라든지 생각을 바탕으로 평가자에게 어떠한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우리 지원자의 어떤 생각이나 과거의 행동만 믿고 채용하기에는 약간 불안한 거예요. 물론 모든 회사가 사업의 특징이나 직무의 특징이나 기업의 특징과 관계없이 모든 회사는 인성 면접이라는 걸 봐요. 그만큼 인성 면접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어떤 회사들은 PT 면접을 보고 어떤 회사들은 PT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CEO의 어떤 뭐랄까 이런 성향이라든지 인사팀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업적 특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PT 면접이 어디선 진행이 되고 어디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느낌적으로만 들어보더라도 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PT 면접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보실 때 굉장히 이 PT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PT를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그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면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PT 면접을 하다 보면 굉장히 PT를 잘하는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PT 하라고 하고
하루 종일 같은 얘기만 듣고 하면 정말 재미도 없고 정말 뭐랄까 빨리 여러분들 PT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질문하고 싶어 막 근질근질 거리는 면접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어려운 건 아니고 다 어렵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PT 면접에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제가 진행하는 내용을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행동이 아니라 직접 내가 이 친구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됐든 혹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와 같이 PT 면접 같은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인식한다든지 분석력, 자원관리, 아니면 뭐 설득, 의사소통, 관련 지식 등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사가 어떤 문제를 줬어요. 혹은 회사 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상사가 야 오늘 밤에 저기 뭐야 그 갈비집에 가서 밥이나 먹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상사가 갈비를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야. 상사의 의도는 약간 어디 앉아가지고 좀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약간 고기도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상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어떤 지시사항이나 그런 문제들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표면적인 문제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PT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분석력이나 자원 관리.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PT 주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시문이라든지 기타 자료들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PT 면접도 있거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리고 자원 관리라는 건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 내부 혹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 논거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쨌든 PT의 상당 부분 주제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산업과 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런 관련된 지식들을 굉장히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공계가 PT 면접을 두려워하는 게 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 설명형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달의 중요성도 중요해요. 이렇게 뭐 제스처하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갑자기 그 면접관이 있는데 딴 데 멀리 보다가 1, 2, 3 면접관님 이렇게 하면 죽방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면접관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과거에 무슨 말 그대로 그 프레젠테이션 한 영상들 몇 개 따라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 뭐지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뭐 그냥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소를 잘못 잡으셨어요. 오케이? 대상도 잘못 잡으셨고 그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PT 면접에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문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뭐 문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준비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뭐 관련 자료는 있는지 없는지, 자료 검색 가능한지, 뭐 발표용 자료를 어디다 뭐 전지에다 하는지, 컴퓨터에다 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에 하는지, A4용지 하는지, 발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질의응답 하는지, 그다음에 뭐 개인 발표인지, 뭐 팀 발표인지, 그다음에 혼자서 해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 판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다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루해 하실까봐.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나요?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PT 주제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제 해결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걸 해결해 봐라, 어떤 걸 뭐 제안해 봐라, 어떤 걸 극복해 봐라, 이런 문제 해결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 설명형 혹은 주제 설명형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문제야. 근데 이공계 학생 입장에서 이 A를 모르면 멘붕,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할 말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뒷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 해결형, 그 다음에 내용 설명형, 주제 설명형, 요거. 세 번째는 시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우리 지원자의 견해를 밝혀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 지원 직무 산업 기업 그 이슈와 관련된 문제 해결량 혹은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설명형 혹은 주제 설명형,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시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지원자의 견해,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로도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 유형을 제가 얘기 드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구성 요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촬영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해봤자 재미도 없고 시간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이 장표는 사실은 웬만하면 이렇게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학생들만 이제 자주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강민혁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PT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나와 있는 장표를 활용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뭐 10명 앞에서도 그렇고 20명, 100명, 1500명 대상으로도 강의를 했을 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PT 문제를 한번 내주십시오. 그냥 청중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제 강의를 외부에서 들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PT에 나올 법한 주제 아무거나 내주십시오. 네, 제가 이 장표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 그대로 이 구조를 자신 있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이제 문제 해결형 PT에 일단 적용을 하는 모습만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발표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면접의 과정으로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현직자의 입장에서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한다라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면접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략,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이런 전략을 도출하게 되었는지와 고려 요소, 세 번째로는 저의 전략을 실행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리스크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러한 전략을 도출하게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에서 주어진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또한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해야 명확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 즉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 기준은 뭐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몇 가지를 잡아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크게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떠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 혹은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다. 두 번째는 뭡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 주제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정된 자원 그리고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전략을 실행하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고 또한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전략을 실행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관님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제안을 드렸고 만약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 전략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굉장히 상당히 정교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배님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꼭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느낌이?
약간 좀 뭔가 좀 구조적인가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뭐 평가자가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예, 저희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PT 면접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칭찬인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약간 뭐랄까 좀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그만큼 PT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장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시연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이걸 해 하셔야 되냐면 이 장표는 모든 주제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주제에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이 장표는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구조를 적용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현직자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고민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주제를 줘요.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2, 30분, 길어야 한 40분 주는데 그 많은 자료와 자원을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30분 안에 그 해결하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 나오겠어요? 절대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T 면접에서 증명하셔야 될 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의 원인도 명확하게 도출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시문의 상황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자원 관리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우리 평가자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오늘은 일단 문제 해결형 PT에 대한 부분만 시연을 보여드렸지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이 장표를 뭐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유형 아니면 내용 설명형, 사회 이슈형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 제가 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말 그대로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물론 댓글로 남겨주시기 전에 항상 구독과 공감은 좀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혼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려운 직업이에요, 항상.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형 PT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얘기한 부분 평가자한테 논리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지를 작성하시면 제가 만약에 이게 전지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전지에 전지, 큰 전지 아니면은 뭐 A4 용지일 수 있는 대부분 전지에 작성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4등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이런 꿀팁들까지 다 전달해 드립니다. 이거 4등분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4등분 한 상태에서 4등분 하고 요게 한 번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보세요. 좀 더 넓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넓게 접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피면 어떻게 돼요? 짠,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장표와 좀 흡사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좌측 상단에는 주제, 우측 상단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랫부분에 말 그대로 고려 요인, 전략, 리스크, 극복 방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적으시면 굉장히 평가자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되게 센스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통 전지 쓰시냐면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이유, 일 굉장히 초딩처럼 작성하시는데 제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센스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전지 작성하실 때 세로로 하지 마시고 가로로 하세요. 가로로 딱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CJ라든지 이런 보고합시다에 가셔가지고 장표를 대부분 다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포스트잇을. 큰 포스트잇을 이렇게 딱 붙였으면 벌써부터 눈에 띄어요. 오, 가로. 평가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뭐 농담 따먹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컨설팅하고 이제는 컨설팅에 대한 성과도 이제 체크하기도 이제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뭘 먹을까? 그것도 이 장표로 고민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민하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탕수육을 먹을 겁니다. 왜? 탕자를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 육류를 좋아하고요. 좀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트렌드. 제가 먹방 방송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많이 봤는데 한 먹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랄까 사회 트렌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야식이라고 해서 족발 이런 거 못 사 먹어.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뭘 먹는다? 예, 탕짜를 시켜 먹는다. 왜냐면 탕짜는 탕수육이랑 짜장 다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걸 먹으려고 하면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럼 배달 시켜 먹어야 돼. 그럼 배달 어디서 시켜 먹을지,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부분. 하지만 기대 효과는 맛있어. 맛있지. 포만감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영상 다른 거 보면서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리스크가 있죠.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말 그대로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밤에 뛰어줘야 돼. 오케이? 혹은 탕짜는 약간 먹을 때 목 막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짬뽕 국물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탕짜 맛있게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저는 모든 어떤 과제를 이와 같은 구조로 다 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이 PT 면접 가시면 PT 면접장 가시면 문제 딱 보자마자 빠르게 어떻게 이걸 구성할지를 잡아내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자마자 이 장표를 그려. 거기에 맞춰서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빨리.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빨리빨리 끼워 넣으면 금방금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여러분 연습 좀 해보세요. 그럼 이 장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PPT 파일로 그냥 PDF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공할 수 있도록 PPT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보내드리냐? 예, 구독과 공감, 댓글로 예,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해서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예, 필요 없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필요하시면 제가 그냥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PT 면접과 관련해서 좀 PT 면접 강의가 사실 뭐 하다 보면 뭐 6시간짜리예요. 근데 지금 이거 뭐 제가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시연을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있었길 바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기출문제를 적용하면서 연습을 몇 가지 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논리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논리를 구조적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걸 습관화하시고 어떤 문제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평상시에 해놓으시면 절대 어렵지 않은 그런 면접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탕짜를 먹으러 가겠습니다.